이번에도 또 용인 오뚜기 물류센터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 돌아가셨는데 네. 지난번 한익스프레스도 그렇게 사고가 났고 근데 이렇게 반복되는 사고가 나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기업 자체도 처벌하자고 하는 네네. 건데 반복되는 사고를 막자고 하는 건데 지금 네. 그게 왜 안 되고 있나요? 지금은 산재는 기업의 고용구조 그리고 조직문화, 관행,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해요. 그리고 그게 바뀌지 않으면 산재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지금 산안법에는 기업을 독자적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관련자가 처벌받아야만 기업도 처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처벌이 잘 안 된다는 거고 그건 사업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안전관리 담당자가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받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재판할 때 그 담당자가 제가 보고를 못했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사업주도 법인도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담당자만 처벌받는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그걸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조항을 하나 넣었는데요. 위험 방지 의무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다 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뭔가 죄를 지었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고가 났거나 재해가 났는데 그것을 조사하러 갔는데 방해해요. 그 다음에 현장도 훼손해요. 그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재해가 발생하기 전 5년 이전을 봤더니 3번 이상 법을 위반했던 경우가 있어요.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뭔가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구나 하고 추정하는 거죠. 우리가 진상규명할 때 회사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회사가 같이 협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고 난 장소를 훼손을 하는데 용기리 때도 마찬가지로 물청소를 다 해서 은폐시켰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 피해자가 직접 네네. 사고를 밝히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너무 부당하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뭔가 기업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추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입증 책임이 그 기업에게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제대로 뭔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럼 모든 경우에 기업이 입증하는 걸로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맞아요. 지금 다들 집행유예로 끝나버리고 맞아요. 그리고 벌금이래 봐야 평균 500만 원도 맞아요, 기업이 맞아요. 안 내고 있더라고요. 네. 큰 기업에서 500만 원도 돈인가요? 맞아요. 그들한테 500만 원 돈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진짜 벌금도 너무 적고 그다음에 구속되는 책임자도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재범률이 90%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법에서는 그래서 뭔가 상한선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을 두자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처벌하자. 꼭 처벌되게 하자. 다 끝나가네. 잠깐 30초만요. 그래서 하한선을 두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대로 벌금도 매기고 유기징역도 살리자. 이런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업정지라든지 뭔가 행정적인 제재 조치도 가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처벌들이 예방이 되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행관찰이라는 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대로 뭔가 예방활동도 하고 있고 후속 조치를 하는지 살펴보자는 거죠. 그럼 실질적인 책임자를 제대로 네네. 처벌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네. 산재나 재나 참사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그 국민 의식이 따라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네. 국민 직접 입법 발의라는 것이 있는데 국민 직접 입법 발의 좀 어렵네요. 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알아봐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